방금 들으신 그 사이다 뚜껑 따는 여는 소리처럼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낸 토론사이다. 여기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기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홍 의원님, 네, 그 민주연구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중책 아닙니까? 뭐 네. 중책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책이죠. 네, 네, 네. 네, 축하는 드리는데 그럼 앞으로 그 일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얘기죠? 예, 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어서 같이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 또는 정책 이걸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당과 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축하는 드리지만 오늘 제 방송 마지막입니다. 예. 너무 서운한데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번씩 종종 인터뷰 예, 하실 거죠?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조혜진님도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네. 집권당의 네. 정책 싱크탱크 책임자는 네.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죠. 전 적임 중에서도 적임이 네. 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가 예. 큽니다. 적임 중에 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덟 중에서 오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거의 청문회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중심인데 이 상황 어떻게들 보십니까? 조혜진님. 예, 네. 예, 조혜진입니다. 네. 이 사안이 처음 이제 제기된 게 추미애 장관 이사 청문회 그 시기에 예. 처음 제기가 됐는데 그 뒤에 1년의 그 문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예. 사실관계 확인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그걸 이제 규명을 하고 예. 이랬으면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추 장관께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시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만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부인하거나 또 오히려 비판하는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이제 네. 공격하거나 그런 태도로 나오고 또 그거를 논란을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될 수사 당국에서는 지금 8개월째 네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외부에서 의혹이 더 이제 키워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법력군이 총출동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를 이제 방어하고 이제 비호하고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네네. 또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여론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 관심을 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도 나고 또 분노도 하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빨리 규명하고 또 그런 국민들의 실망이나 문제 제기 또 화난 마음 이걸 또 대변해야 되는 네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작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리가 됐다면 네. 저희도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거론하거나 또 안 해도 됐겠죠. 네. 예.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빨리 밝혀지지 않으니까 사실 정책 중심으로 진행돼야 될 이 대정부 질문이 이런 청문회 같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홍 의원께서는 네, 이번 첫 번째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또 경제 문제 굉장히 시급한 민생 현안까지 있고요. 또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고 미중 관계 갈등이 한국의 어떤 안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이 소홀한 가운데 화상을 입고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이 양극화, 빈곤 또
이 소외계층에 대한 그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야당이 제대로 그 여당도 물론 그 다뤄야 되지만 야당도 같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안은 이미 검찰에 넘어가는 사안이에요. 추미애 장관 문제는 검찰에서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 건 되면 끝날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제로 야당도 뚜렷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떠냐. 근데 이미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의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을 또 한 번 검찰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논쟁하기보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있으면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아니라도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다소 그 국민에게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정책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끝날 문제를 이걸 계속 이렇게 국정 전반을 발목 잡듯이 일 안 하는 국회 시즌 2를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에 맡겼어야 하는데 본질적인 중요한 여러 사람들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실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짚어줬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딸 식당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활동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거기에서 정치 후원금으로 이용해서 거기서 회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반인이라면은 네. 이제 가족이 특히 이제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 가서 팔아주는 거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관계사에다가 뭘 이렇게 팔아주거나 사주거나 이러면 문제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인의 처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한 21차례인가 이제 식당을 이용하고 이제 식비업을 결제를 252만 원인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정치 자금을 써서 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정치 자금을 써서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설명 안 하시고 이제 추 장관께서 딸 식당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쓴 용도가 사적 모임이 아니고 기자 간담회나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 든 비용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카드로 쓸 수 있다, 정치 후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주말 일요일에도 그런 이제 일정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진짜로 기자 간담회 맞았냐, 정책 간담회 맞았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자들이 맞았느냐,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느냐, 아니면 회계 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께서는 회계 처리에 내가 관여를 안 한다. 본인이 관여 안 할 수도 있겠죠. 카드 주면은 보좌진이 이제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임이 기자 간담회가 맞았느냐, 참석자들이 기자들이 맞았느냐,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맞았다면은 제가 볼 땐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측의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썼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날짜에 기자들이 참석했는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지 아니면 사적 모임이었는지.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쓸만한 그런 그 회식 성격이 된다. 참석자들도 그래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일단 조혜진 의원님 지적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개인 카드도 아니고 법인 카드나 또는 정치자금 카드를 쓸 때 그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금액이나 보면 이 금액이 대략 한
그 한 해 한 10만 원 안팎 안팎으로 쓰였어요. 네. 예. 저 총액 네. 그 총액 대비 횟수를 비교하면 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이 그렇게 고급 식당도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뭐 고가의 어떤 뭐 요리 고급집에 가서 그 비용을 좀 낭비성 지출을 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네. 친인척 집에 갔다는 것은 뭐 저도 조금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식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주 네. 고가의 네.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희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목적이 맞느냐. 근데 일단은 그 이미 지난 14년, 15년의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가 다 검토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좀 여러 가지 고민되는 거는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돼서 이런 식음료비에 정치자금 쓰는 문제. 예. 사실은 한번 그 국회의원들 전반이 한번 되돌아볼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 기왕이 문제 제기가 됐으니. 네. 통상적으로 제가 이게 문제 제기하면 이제 언론인들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이번에 언론인들하고 나왔잖아요. 예. 언론인들하고 밥 먹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정치자금 지출하는 게 맞냐.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저는 선거법, 정치자금법도 한번 손을 봐서 그런 이해상충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공적자금 쓰는 거는 좀 한번 못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딸의 식당에서 회식한 거는 그 정치자금을 쓴 거는 적절치는 못하지만 그 일회당 쓴 비용을 보면 사실은 큰 적이 아니다. 예, 그래서 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자금을 쓰는 그 용도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상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자리에 이걸 쓰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아마 이게 국회의원들 예. 전반이 다 아마 관련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되면요. 예. 조효진 의원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네. 관련해서 예. 이게 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예. 느끼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은 국회의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극히 제한돼 있어가지고 사적으로 식사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네네. 예. 근데 그게 재산 등록할 때는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1년에 1억 5천 예. 모금,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을 모금하는데 네. 1억 5천 다 모금하면은 갑자기 재산이 1억 5천 늘어요. 예.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닌데 3억 다 모금하면은 갑자기 재산이 3억이 늘어요. 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네네. 정치자금도 그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이 된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네.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예. 이건 빼든가 아니면 딱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서 네. 이거는 정치자금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해서 등록을 하든가 네.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용도입니다.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카페도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노래방도 못 갑니다. 예. 딱 밥만 먹게 돼 있어요. 술도 못 먹습니다. 아하. 밥만 먹게 돼 있고 그 예. 밥도 사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딱 공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기자 간담회나 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네. 그거는 그 정치자금 그 용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예. 그거 빼고 나면은 그것도 만약에 이 제도 개선해서 제도 변경해가지고 네네. 지출한 용도에서 빼버리면 예. 정치자금 카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대로 네. 아마 남아서 아마 반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지출 용도는 가급적 좀 네. 이렇게 넓혀주고 그 대신에 관계없는 예. 또는 사적인 거는 철저하게 딱 사안이 발생하면 예. 지금 이제 의원님 저기 이제 선관위에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그 조사 다 했을 거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실사는 안 하거든요. 문제가 되면 확인은 하지만 네. 그 하나하나 항목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현금성 예금이 네. 한 1억 이상씩 있는 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자간담회인데 사실 이게 기자간담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기자들하고 하고 오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사실 거의 그 정치인과 언론인들 간에 거의 사적 만남 비슷하게 저녁 식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정치학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적절하냐 하는 문제예요.
저도 대변인도 해봤고 뭐 정치 주변에 그 동료 국회의원들 지출하는 거 많이 보지만 예. 사실 뭐 술을 못 먹게 돼 있지만 그 술값하고 그 없이 그냥 총액으로 그냥 계산하잖아요.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예 그러면 정치자금은 오찬 정도만 하고 저녁 식사 자리는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레드 중계석 이제 1부 순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